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47쪽 사이값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이 조건이 여러 개고 문장 자체가 좀 길어. 그래서 천천히 여러 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사이값 정리니까 어떤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 일단은 그 사이값 정리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 닫힌 구간이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네. 그리고 연속이야.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A의 값이랑 B의 함수 값이 달라야 돼. 다시 닫힌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어야 돼. 뭐 요런 느낌이겠지. 그리고 두 함수 값이 달라야 돼. A를 넣은 함수 값이랑 B를 넣은 함수 값이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조건이 세 개야, 사이값 정리는. 자,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서 양 끝의 함수값이야. 양 끝의 함수값. 함수값. 그렇게 다르면 fx와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 다시 볼게.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fa라고 하고 여기를 fb라고 할게. 그리고 닫힌 구간이니까 검은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칠게. 그럼 봐봐.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 Y 값이야, 여기서는. FA라는 값과 FB 사이의 임의의 값 K니까 이 사이에 K가 있어야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 즉, F에다가 X에다가 C를 넣었을 때 K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이 함수라는 거는 y는 fx인데 이 함수에 a랑 b 그 구간만 살짝 자른 거야. 나머지 구간이 이렇게 이어져 있겠지, 그치? 대충 그릴게. 그랬을 때 닫힌 구간 a랑 b만 자르고 그 안에서 fa와 fb가 값이 다르면,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그 k에 대해서 선을 싹 그었을 때 fx와 만나는 점이 여기 있을 테고 그 점의 x값이 c란 얘기야. 이해되는데? 그게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와, 이 C가 쉽게 말하면 A랑 B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요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꽤 어렵지. 선생님이 좀 한 번에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풀어서 써봤는데 다시 얘기할게. 자, 같이 해볼게. 함수 fx가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랬을 때 닫힌 구간을 딱 잡어. 구간이 서로 끝이 잠겨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이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A랑 B 함수값이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 그렇게 했을 때 이 파란색만 우리가 본다는 얘기 알겠지? 닫힌 구간에서 FA와 FB 사이에 그 중간에 K라는 값을 설정을 하고 그 K와 만나는 X 좌표를 C라고 놓게. 그게 이 얘기야. FC는 K. 요게 FA와 FB 사이에 K라는 값을 가지고 그 K라는 값이 나오게끔 하는 X 값을 C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 C가 열린 구간 이렇게 쓸게. A와 B, 양 끝이 아니고 양 끝을 포함하지 않는 X가 A와 B 사이에 있는 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적어도 하나야. 여기 적어도 하나에다가도 별 붙이자. 적어도 하나. 즉,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 알아. 요 얘기야.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A랑 B가 이렇게 있고 A와 B 사이에 K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K를 지나는 X값이 C1, C2, C3 여기선 3개 있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것이 사이값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워딩을 잘 기억을 하고 조건, 사이값 정리의 조건 3개와 그 다음에 결과까지 외워야 돼.
자, 지우고 다시 해볼게. 사이값 정리 천천히 읽어보자. 자, 일단 이해는 됐나? 살짝 어려우면 일시정지하고 읽어보고 다시 보자. 알겠지? 좋아. 다시 해볼게. 함수 fx가 첫 번째 닫힌 구간 연속 그리고 양 끝값이 달라 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 c를 넣었을 때 그 k가 되는 그 x값인 거야. 그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 별표.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개는 있다 이 얘기야. 요게 사이값 정리고 우리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봐봐, 내가 기온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볼게. 요즘에 춥잖아, 그치? 그래서 아침 8시에 기온을 재보니까 영하 3도야. 그리고 오후 2시에 재보니까 갑자기 기온이 따뜻해져서 10도가 됐어. 그랬을 때 아침 8시에서 2시 사이에 오후 2시 사이에 5도가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있을까?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은 마이너스 3도였다가 10도가 되면은 그 중간에 5도인 그 지점을 반드시 한번 통과해야 할 거 아니야. 왜냐면 기온이라는 것은 연속적이야. 마이너스 3도였다가 갑자기 10도가 될 수 없잖아. 여기서 갑자기라는 거는 순식간에 10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되게 좁게 관찰을 하면은 느리게 관찰을 하면은 마이너스 3도에서 10도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좁게 관찰을 하면은 그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뿐이지 점프를 하는 건 아니잖아. 기온이 마이너스 3도였다가 갑자기 점프해서 10도가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급격하게 기온이 변하는 것 뿐이지 요게 이어져 있다라는 게 연속함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연속함수이니까 중간에 5도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 이 얘기야. 요게 사이값 정리의 사실 핵심이야. 자, 그럼 내가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볼게. 8시부터 2시까지인 순간, 8시부터 2시를 관찰했는데 5도인 순간, 기온이 5도가 되는 순간이 몇 번 있을까?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지. 왜냐면은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의 기온만 알고 있는데 중간에 5도라는 그 지점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냐. 그러니까 6도 됐다, 4도 됐다가 7도 됐다가 3도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모르잖아. 정보가 없으니까 몇 번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번 5도인 지점을 통과한다 알 수 있겠지. 요게 사이값 정리 핵심이야. 사실 사이값 정리 선생님 설명은 거의 다 했어요. 전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고 함수값 달라야 돼. 그러면 그 함수값, 양쪽 함수값의 그 사이값을 갖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 1, 2, 3번이랑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방금 쌤이 지금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라고 이해할 정도면은 완벽하게 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사실 매우 당연한 소리인데 그거를 수학적인 용어로 설명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전달이 됐다면은 사이값 정리는 끝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얘는 외워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이 사이값 정리 워딩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이값 정리 방금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 활용. 자, 활용은 뭐냐면은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여기까지는 조건 똑같아. 그런데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둘 중 하나는 X축 위, 나머지 하나는 X축
아래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x축이 이렇게 있고 이 활용 문제는 x축이 중요해요. x축을 무조건 그려야 돼. a랑 b가 있는데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가 양수면은 하나가 음수면 하나는 양수 이렇게 되고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 무조건 이렇게 돼야 양쪽의 부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곱해서 0 되는 거고 0보다 작다는 거고 그치? 그게 이 얘기야. 그랬을 때 자, 그 다음에 중요해. 방정식 fx는 0. 이거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진다. 무슨 말이냐? fx가 0이다라는 얘기는 함수 y는 fx와 함수 y는 0. y는 0이 뭘 의미해? 즉 x축. y는 0이 x축을 의미해. 이 두 가지 함수 y는 fx와 y는 0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야. 지금 뒤에를 풀어서 쓰면은 fx는 0이라는 거는 fx와 0이 둘이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진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냐면 한쪽이 음수고 한쪽이 양수면은 그 안에서 연속이라며. 그러면 중간 지점인 0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사이값 정리 핵심은 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중요하고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가 중요하고 그 구체적으로 실근이 몇인지 그러니까 실근의 값 실근의 개수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실근의 값과 실근의 개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알 수 있는 것이 요 사이값 정리 핵심이고 요 사이값 정리 위의 내용에서 조금 제한을 시킨 게 밑에 거예요. 위에는 K라고 임의의 값 K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이제 X축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다른 건 아닌데 위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은 요 밑에 활용 내용이 된다.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실근 존재 문제. 이 실근 존재 문제는 보통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리고 푸는 과정이 이거예요. 그냥 양 끝에 함수값이 0보다 작다임을 밝히기. 구간 A와 B 사이에서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진다. 이거는 그 구간 A와 B 그 구간의 구간의 양 끝에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밝히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76, 78 두 개를 풀면서 사이값 정리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76번. 방정식 얘가 세제곱, x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2는 0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 갑자기 방정식이 나왔다, 그치?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이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fx는 x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2로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할게. 자, fx는 x세제곱 3x 빼기 2라고 할게. 그리고 열린 구간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할 건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둘이를 비교를 할 거야.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은 그 중간을 무조건 통과하잖아. 즉 y는 0을 지나는 점이 되니까 이 점에서 fx가 0이 되는 구조니까 그 안에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보이면 돼. 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게 그냥. 자, f-1부터 구해보자.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 마 3, 마 2니까 마 6이지. 중요한 게 이거야. f 마일이 0보다 작다가 중요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x축 위에 있겠지. x축 아래에 있겠지, 아래에. 그리고 f1을 구해볼게. 양 끝만 구하자 알겠지. f1은 1 더하기 3 빼기 2니까 2가 되겠지. 중요한 것이 값보다도 이 부호가 중요해. 자, 1일 때는 양수네. 여기에 있겠다, 그치? 그리고 다항함수니까 구간에서 무조건 연속이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살짝 이으면은
X축을 적어도 한번 통과하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답을 내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자. 여기서 F-1 양끝 값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므로 함수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100점입니다. 100점. 이해됐지? 자, 얘를 fx로 놓은 다음에 양 끝에 함수값을 구해요. 그래서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를 밝히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써주면 서술형 만점이다. 그리고 이 내용 이해되겠지? 좋아. 이번엔 78번 해볼게요. 자, 78번. 연속함수 fx가 f0은 a고 f1은 a-1이래. 그때 방정식 얘가 fx 빼기 x 세제곱이 0이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거 하는 이 실수 a의 값의 범위래. 말이 좀 어렵다, 그치? 일단은 여기서 내가 왼쪽을 gx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gx는 여기다 쓸게. fx 빼기 x 세제곱이라고 할게. 그리고 gx의 함수값 0부터 1 사이니까 g0부터 구해볼게. 그리고 g1도 구할 거야. g0은 f0 빼기 0이니까 f0은 a라서 a지. 그리고 g1은 f1 빼기 1이지. 그래서 f1이 얘니까 a 빼기 1 빼기 1이라서 a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봐봐.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g0 곱하기 g1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건 아니까 달라야 하니까. 그래서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설정해버리면 되죠. g0은 a고 g1은 a 빼기 2니까 얘가 0보다 작지.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래, a가 0과 2 사이다 라고 답을 내면 끝나네.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사이값 정리, 쌤이 강조했던 그 조건과 그리고 결과, 그리고 사이값 정리의 활용, 방정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요 정도만 너희가 잘 그 의미를 캐치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이값 정리는 쌤이 또 부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것까지 봐서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1단원 전체가 끝났고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단원 미분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